TV 생활백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제레미 송 인사드립니다. 엉뚱 매력의 소유자 되시고요. 그다음에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빈틈이 없이 치밀하신 그런 똑똑한 에이전시 비서를 두신다면 저는 과감하게 이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인공 되시죠? 유스타에서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서 늘 도움 주고 계시는 캐롤리 부사장님 함께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뵈면은 항상 이렇게 엉뚱 매력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일 이렇게 처리하시는 걸 내가 이렇게 주변에서 뵈면은 정말 철두철미하세요. 또 어떻게 주변에서 그런 칭찬 많이 듣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손님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제 손님들은 한 번 저를 만나면 떠나질 못해요.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까지 완벽하게 해드리거든요. 풀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풀 서비스. 네. 그러니까 다른 물론 유능한 에이전시 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겠지만 뭐 그분들도 일을 잘하시겠지만 특히나 우리 캐롤리 부사장님한테 만나뵌 분들은 저하고 좀 비슷한 감정이 느낄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항상 매물이 끊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리스팅이나 이런 것들이. 네. 그죠? 네. 오늘도 오늘 방송 촬영 전에 또 하나 큰 굴지 하나 또 받아오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비즈니스라서요. 사실은 좀 많이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라 또 비즈니스를 판매할 때는 많은 그런 이렇게 비밀적 정보를 새나가지 않게 해야 되는 거를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주택하고 좀 다릅니까? 네, 조금 많이 다르죠. 아무래도 비즈니스는 많은 분들의 굉장히 귀중한 그 삶의 그 네. 소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그렇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손님들한테 정말 정직과 성실로 손님이 저를 딱 보고 신뢰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동안 그 캐롤리 부사장님과 함께했던 TV 생활백과의 그 방송 패턴을 보면은 항상 빼놓지 않았던 주제 중에 한 가지가 네. 이자율에 대해서 항상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이자율이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같은 입장에서 한번 또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 요즘에 최근 이자율이 계속 하락세인데 네. 집을 사야 되는 건지 또 거기다 어드바이스 좀 줄 수 있어요? 당연히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집을 사야 되죠. 그저께 어떤 손님을 만났는데 네. 2012년도에 집을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집을 사셔 그때는 50만 불에 샀는데 네. 사실 지금 그게 거진 100만 불이 넘어요. 이 LA는. 그러니까 부동산을 한번 사면은 집은 그냥 끊임없이 상승세를 하기 때문에 뭐 간혹 뭐 주춤할 때도 있고 하지만 약간 내려간다 해도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집을 사서 손해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요새는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더더욱 네. 집을 사야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집은 변함이 꼭. 없죠. 집은 꼭 사야 돼요.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 네. 우리 원래 이제 고향들이 다 대한민국이시잖아요. 근데 네. 요즘에 국제 정세 부분에서 조금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북한의 핵 문제도 있고. 근데 실제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거를 체감 온도를 느끼는지 모르지만 좀 발빠르신 분들이 미국 쪽의 매물을 좀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좀 클라이언트 중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그 한국에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회 문제, 핵 문제, 뭐 이런 정치 문제, 뭐 이 국회 문제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에 눈을 돌리고 미국에 있는 부동산, 특히 캘리포니아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카카오를 통해서 이렇게 또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요. 개인 그 SNS 네네 개인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저한테 많이 문의하세요. 그래서 제가 많이 그런 정보들을 드리고 직접 여기 오시는 분도 계세요. 오셔서 이렇게 또 직접 이렇게 성사되신 매물도 분도 보시고 있어요? 그럼요. 와, 정말
정말 대단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는 이유는 네. 이 미국에서 론이나 모든 프로세스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자율이 첫째 싸고 그리고 집을 살 때 뭐 5천불이나 10,000불 정도의 그런 디파짓을 내고 에스크로를 오픈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론 같은 경우는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외국인한테도 40%만 다운페이를 하면 집을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영주권 소유하지 않는 분들도 집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론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집을 구입하기가 너무나 쉬운 거죠. 외국인한테도.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문의가 옵니다. 근데 어떤 그 같은 업종에 계시는 그 부동산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외국에서 한국에서 집을 또는 매물을 살라고 여쭤봤을 때 그분 어떤 사람들은 그건 안 돼요. 집을 살 수 없어요. 이거는 뭔가 그 업무적인 프로세싱을 몰라서 하는 그렇죠. 알지 못하면 대답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게 바로 네. 지금 옆에 계시는 네, 캐롤 저한테 선생님. 물어보면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운페이를 40% 하고 이런 모든 에스크로를 오픈할 때에 디파짓은 해야 돼요. 그런 어떤 그 어니스트 머니라고 해서 에스크로를 오픈하기 위해서 5,000불이나 10,000불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에스크로가 오픈되면서 에스크로 페이퍼와 그 집을 살 거라는 계약서 네. 이런 서류들을 은행에 보내면 한국에 있는 은행으로 보내면 네. 은행에서 곧장 에스크로 캠페인으로 송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이어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집을 구입하기 때문에 네. 전혀 어려운 점이 없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그러한 경험도 갖고 계시고. 그렇죠. 하여튼 참 대단하십니다. 자, 네. 대단해서가 아니라 지금 모든 시스템이 너무 쉽고 이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가지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 조금 더 확산해서 한국에 계시는 분만 아닌 예를 든다면 뭐 일본이나 네. 뭐 예를 들어 뭐 유럽에 계신 분들도 그렇죠. 프로퍼리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영주권자도 아닌데. 외국인한테 융자가 가능합니다. 40%만 다운하시면. 40%만. 네. 어떤 신분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네. 참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요 말 꼭 귀담아 들으시고요. 혹시나 자기 자산이 또는 이웃에 그 해외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캘리포니아 쪽에 어떤 프로퍼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분에 상관없게끔 모든 것들을 정말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신다는 바로 그분이 캐롤리 부사장님 되십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뭐 너무 좀 이런 질문일 수도 있지만 지금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 캐롤리 부사장님한테 꼭 여쭤보고 또 질문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10월 달 좀 되잖아요. 앞으로 네. 연말 때 네. 연말 그 부동산의 어떤 시세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꼭 물어봐달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연말 때는요. 네, 많은 사람들이 꼭 무슨 시기가 꼭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불경기, 뭐 호경기, 뭐 성수기, 뭐 비수기, 뭐 여러 가지 그런 말을 많이 하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고 꼭 집을 사야 될 때는 꼭 학교가 시작하기 전에 뭐 4, 5, 6월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부동산 하시는 많은 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도 네. 1월 달부터는 항상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고 왜냐면은 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른 발빠르게 사람들이 집을 팔고 산다고 그것 해요.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사시사철 불경기가 없습니다. 언제나 집을 사야 될 때는 지금이라는 거죠. 네. 항상 지금이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사철이 뭐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뭐 겨울이 특별히 시카고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눈이 오는 것도 아니고 뭐 홍수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어느 때 이사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어느 때고 살 준비가 되어 있죠. 좋습니다. 하여튼 그분들도 다 바이어 입장이 될 텐데 그러면 그렇죠. 이 텔레비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이어 즉 매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갖춰야 될 어떤 그
과정, 프로세싱 어떤 거가 있나요? 네, 제일 먼저 이제 바이어들이 갖춰야 될 그 프로세스는요. 우선은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알아야 되겠고, 지역. 네. 집을 이제 찾아서 하기 전에 우선은 본인의 그 파이낸셜 스테빌리티가 확실한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충분한 다운페이를 할 수 있는 돈이 누적돼 있어야 돼요. 한 2, 3개월 정도. 누적돼야 된다. 네,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뭐 하루 집을 바로 사기 뭐 하루 전에 몇십만 불을 은행에 집어넣었다 뭐 이럴 경우에는 왜 이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서 들어갔냐를 또 설명을 해야 되고 은행 측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론을 프리어프루브 이번 해주는 과정에서도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우선 직장이 확실하고 어떤 소스 오브 인컴 자기가 그 받는 인컴의 그런 그 소스도 확실한 가운데서 이제 집을 찾았잖아요. 네. 그러면 집을 찾아서 어퍼를 넣을 때 네. 이제 뭐 적당 가격으로 에이전트를 통해서 어퍼를 넣습니다. 넣을 때 어떤 패키지가 있는데 그거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프리 어프로블 레터죠. 오케이. 프리 어프로블 레터는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론 에이전트 렌더들한테 이분들의 그 인컴 텍스 리턴과 그 monthly 그 이얼리 인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공함으로써 그거를 보고 프리 어프로블을 해줍니다. 이분들은 그리고 크레딧 체크도 하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 정도의 다운페이를 하면 이 정도의 집을 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레터를 보내줘요. 그 론 하시는 분들이 네네. 중요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건데 근데 그것이 없으면 셀러가 집을 아예 어퍼를 받아주지도 않나요. 그거 그러한 갖고 있어야 중요한 됩니다. 분들도 캐롤리 부사님이 같이 조인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럼요. 그런 거는 다 제가 풀 서비스로 손님을 해서 다 해드리고요. 그런 패키지 프리 어프로블 레터, 네. 그다음에 잔고 증명, 잔고 증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인컴 텍스 리턴이나 뭐 네. 어떤 그러한 것들은 렌더들한테 제시해서 렌더들이 그거를 통해서 프리 어프로블 레터를 주고 해서 그 어퍼와 그리고 다음 디파짓 할 수 있는 5,000이나 10,000 달러 그런 체크를 이렇게 써서 아니면 와이어를 이렇게 보낸다는 어떤 그런 그 계약서에 다 이렇게 네.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이 그 난이 있어요. 그런 거를 다 이렇게 한 패키지로 해서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다 마무리됐다. 네. 그 다음 순서가 어떤 겁니까? 에스코로가 들어간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셀러가 그거를 받고 셀러스 에이전트가 그거를 받고 그거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억셉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하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가격이 맞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셀러 쪽에서는 셀러 쪽 에이전트가 네. 그 은행에 직접 그 렌더 한테 전화를 해서 진짜 이 프리 어프로블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으며 네. 얼마나 확실한 거냐고 확인을 해요. 네. 항상. 왜냐하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이 집을 살 때 이 론이 정말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잔고 증명은 어쨌든 은행에서 나온 그 얼마 정도의 그 네. 밸런스가 있다는 게 이제 네. 같이 보내는 거니까 그거 네, 네. 보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제시한 그 가격을 보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카운터 오퍼를 다시 보냅니다. 카운터 오퍼가 이 부분에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카운터 그 가격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그 아니면 가격보다 더 많은 가격을 올릴지는 올릴지. 셀러 맘이죠. 카운터 오퍼가 딜이 됐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에스크로를 에스크로. 오픈합니다. 참 명불허전의 그 강의를 하신 건데요. 정말 알기 쉽게 쏙쏙 얘기해 주십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에스크로 단계 들어갔어요. 네. 보통 얼마 정도 기간이 됩니까? 요새는 에스크로가 45일이 미니멈이고요. 네. 45일에서 60일 정도 걸립니다. 자, 근데 보통 우리가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에스크로 중에 깨졌다 뭐 이런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케이스입니까? 맨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집을 사려고 어퍼를 쓰려고 할 때 계약서를 쓰거든요. 네.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 이제 캘리포니아 그 보르드에서 나온 그 폼에 있는 표준 계약서네 일종의. 네, 거기에 써 있는 거는 17day 컨틴전시와 21day 컨틴전시가 있어요. 네. 그래서 17day 컨틴전시는 그 안에 어떤 홈 인스펙션이나 혹시나 바이어가 마음이 변하거나 혹시나 바이어가 론이 좀 이렇게 위태롭거나 이럴 때 아니면 내가 이 지역이 아니거나 어떤 그런 어떤 경우의 수들. 어떤 그런 그레이스 피리엇이 있고요. 그리고 론을 해서 확실하게 론이 어프로브 됐다고 해도 네. 또 어떨 때는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뭐 갑자기 들어와야 되는 돈이 안 들어왔다던가 뭐 이런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네. 항상 예외는 있어요. 그래서 loan contingency라고 토니 원데이가 이렇게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어긋났을 경우에 에스크로 중에서도 깨질 수 있다라는. 그럴 때는 에스크로가 캔슬이 되는 거죠. 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요, 정말 부동산의 그 프로세싱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했던 저였는데 지금 이렇게 정말 명불허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심플하게 프로세싱을 얘기해 주시니까 확 와닿았어요. 자, 그럼 지금 바이어의 프로세싱인데 거꾸로 셀러들은 어떤 과정이 되나요? 셀러들은 오퍼가 들어오면 이거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가운데 뭐 받아주면 에스크로를 여는 거고요. 그러니까 받을까 말까라는 건 내가 이거를 저 사람한테 팔까 말까 이 아니요, 얘기. 너 그런 건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이 어떤 그런 개인적인 건 하나도 없고요. 음. 단지 가격이에요. 가격. 이 가격이 내가 팔고 싶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리젝트 할 수가 있고요. 이 가격이 팔고 싶은 가격이고 괜찮으면 팔고 또 아무리 팔고 싶지 않더라도 급하면 파는 거고 사실 셀러의 입장은 뭐 항상 뭐 다르니까 그렇지만 또 때로는 여러 개의 오퍼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한 집을 갖고. 멀티 오퍼라고. 네, 멀티플 오퍼가 들어올 때는 또 셀러가 고민을 하죠. 왜냐하면 그중에서 최고의 바이어에게 주고 싶으니까. 이야, 정말 기쁜 고민이네요. 그렇죠. 행복한 고민이지만 때로는 바이어들한테는 지옥이죠.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요 공급 원칙에서 바이어와 셀러가 서로 이제 어그리가 됐을 때 네. 이제 아까 에스크로가 오픈됩니다. 오픈되고 에스크로가 정상적으로 끝났을 때 이제 명의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다 등기 등록이 되고 하면서 타이틀 체인지가 되고 셀러는 이사를 나가고 네. 바이어는 이사를 들어오는 거죠. 참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이 어떤 에이전티와 함께 하느냐도 바이어 입장과 셀러의 복이라고 보는데 우리 이런 과정들을 캐롤리 부사장님과 함께 경험한다면 이 자체도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저도 굉장히 손님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요. 네. 되게 즐거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제가 예를 들어 집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캐롤리 부사장님 같은 유능한 에이전트한테 내가 이거 좀 맡기고 싶어요. 네, 그때 보통 오프닝 하우스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픈하우스를 하죠. 오픈하우스. 그때는 어떤 거를 준비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뭐 오픈하우스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그 이웃에 많은 사람들을 어트랙트하기 위해서 우선은 광고를 내고요. 네. 그리고 우선은 이제 광고를 내실 때 죄송한데 말씀 중에 제가 그 광고비를 내야 줘야 됩니까? 셀러 입장에서? 아닙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제가 다 광고 내드리고 손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집에 사진도 찍고 플라이어도 만들고 그리고 오픈하우스 할 때 사인도 많이 뽑아서 모든 사람들한테 와서 리프레시먼트 준비하고요. 네. 그리고 또 브로커들한테 매스 이메일을 보내서 네. 초대도 하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 제가 아는 손님들한테 와서 놀러 오라고 또 연락도 하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네. 많은 일을 하시네요. 근데 내가 만약 그 집을 살고 있어요. 근데 오프닝 하우스 때 내가 잠시 빠져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오픈하우스 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하는데요. 그 시간 안에는 셀러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셀러가 없어도 되죠. 내가 그 부분을 위임한 거니까. 네네. 청소 같은 거 깨끗이 해놔야 되나요?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청소 같은 거 깨끗이 안 했을 경우에는 뭐 에이전트가 합니다. 그거조차도. 네. 근데 어떤 집에 가니까 그 리모델 하는 업체한테 또 이거를 의뢰하는 경우도 왕왕 있던데. 그렇죠. 이제 집을 판다고 내놨을 때 집이 아무래도 좀 손이 필요하고 네. 좀 고쳐야 될 곳들이 필요하다면 에이전트가 강하게 추천을 합니다. 이거를 집을 깨끗하게 고치는 게 어떨까요? 하면은 그거를 또 잘 들어주시는 또 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하죠. 그러고 결국 나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캐롤리 부사장님한테 내가 갖고 있는 집을 맡긴다면 안 팔릴 수가 없네요. 당연하죠. 이런 과정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재밌게 일을 하세요. 즐거운 일이에요. 그렇구나. 같은 그 뭐 셀러가 됐던 바이어가 됐던 매물을 사시는 분이나 매물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 자기 매물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 지식은 없잖아요. 근데 그 외적인 부분
행정에 관한 모든 서류 준비나 관계자들을 서로 어사인하는 부분들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우리가 다 믿고 맡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모든 일들을 저희가 다 맡아서 풀 서비스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 정확한 대답을 해주실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그런 위탁의 업무를 맡고 나서 후회하시는 클라이언트 있으셨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네, 좋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집이 있었다면 우리 켈리 부사장님한테 정말 맡기고 싶을 정도로 정말 유쾌하시고 치밀하신 에이전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집을 가지시면 되는 거죠. 결국은 집을 사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방송을 보셨던 분은 또 아시겠지만 왜 그 뉴스타의 회장님 되시는 남문규 회장님께서 우리 켈리 부사장님을 유독 더 이렇게 칭찬하시는지 제가 좀 알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이왕 또 나오신 거니까 네. 또 따끈따끈한 매물 하나 좀 소개해 주고 나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저는 매물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 있어가지고요. 그런 매물들을 좀 이렇게 너무 화면을 많이 통해서 보이지 많이 마시고, 보여주세요. 네. LA에 보다는 지금 이제 팔로스 버티스에 그 숨막히는 뷰가 있는 집이 네. 있고요. 거기는 방 4개, 화장실 3개, 3개 반이죠.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밤의 야경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지역에 있고 그 위치가 정말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정말 참 아름다운 집이에요. 그리고 그 집은 현재 165만에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갖고 있는 집이 플러턴에 2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86만 9천, 86만 방 4개, 9천. 화장실 2개 단층이에요. 네. 플러턴의 가장 좋은 지역, 최고 너무 예쁘네요. 지금 네, 사진 최고 보니까. 학군에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플러턴에 얼마 전에 나온 집이죠. 저번 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집인데요. 2층 집입니다. 이거는 2,300 스퀘어피트에 방 4개, 화장실 3개이고 그리고 약간의 그 손질이 좀 필요한 집이죠. 네. 오리지널 플랜입니다. 뭐든지. 그렇지만 굉장히 높은 천장에 굉장히 실내 구조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밝고 환해요. 네. 한 가지 제가 더 욕심내고 싶었던 거는 오늘 사실 저 외곽 지역에서 비즈니스 하나 지금 리스팅 받아오신 거 있었잖아요. 근데 네네. 그걸 오늘 좀 소개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데 아까 그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공개하지 못하는 매물일 수도 있다. 그 얘기가 거기에 비즈니스니까 인플로이들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손님의 그런 어떤 지켜줘야 네, 되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TV 생활백과 시청하시는 분 우리께서요. 우리 캐롤리 부사장님은 항상 이렇습니다. 이런 딱딱할 수밖에 없는 부동산 정보를 정말 캐주얼하게 알기 쉽고 재밌게 표현해 주시고 계시고요. 단 업무 프로세싱만은 정말 어떤 분보다 치밀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또 매물에 관한 그 외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하시면요. 지금 여기 자막 나가고 있죠. 우리 켈리 부사장님 아주 귀여우신 분이 계시니까요.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되고요. 전화하시면은 어디든지 달려가십니까? 그럼요. 네, 좋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말 유쾌하시고 정말 일 잘하시는 우리 뉴스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켈리 부사님과 함께할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나게 좋은 정보 좀 주세요. 네. 오늘 너무 함께해서 기뻤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좋은 정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